네, 안녕하세요. 제가 덴탈 비서에 대한 데이터 마이너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일단 치과에 굉장히 유의미한 데이터가 뭐가 있을까? 이런 유의미한 데이터로 과연 우리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사실 막연하게 많은 컨설팅 업체를 만나시면은 열심히 하자. 뭐 직업 면담도 갖고, 그쵸? 면담을 정말 해야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은 첫 번째가 일단 컨설팅을 진행할 때 병원의 정확한 KPI를 먼저 꼭 확인을 하실 것. 그러니까 원장님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할 것. 저는 이것을 KPI라고, 성과 지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제가 파악하고 있는 성과 지표가 정말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노멀한 병원, 그 작은 병원, 큰 병원 할 것 없이 모든 병원이 다 관리를 해야 되는 성과 지표가 있습니다. 일단 접수에 관련된 섹션인데요. 신한수, 구신한수, 그 다음에 저희가 진료를 할 때 월이죠. 월 진료 건수. 자, 그 다음에 상담 금액. 이거 다 월입니다. 여기다 월에 대한 금액을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 주요 항목별 상담 현황이라는 것은요. 상담 현황은 어떤 것이냐면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 15개 상담했는데 10개만 동의됐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성공률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디서 보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냐? 보통 6개월치, 그러니까 신한수의 6개월치를 보려면 일단은 덴탈 비서로 지금 접수 통계를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연간으로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신한수에 대한 한 6개월치 평균, 아니면 1년치의 평균에서 약 10% 정도나 5% 정도 처음에 이걸 약간 목표니까 조금 높은 수치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내년에 2024년도 신한수에 대한 목표를 또 설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신한수 같은 경우는 매년 10에서 20% 줄어듭니다. 왜냐면 그 지역 마케팅이기 때문에 그 지역 안에서의 오실 분들은 보통 다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 1년치 자체나 6개월치 자체에 대한 평균의 약 10% 정도를 목표로 해도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구신한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아까 접수에 들어가셔서 보통 6개월이나 1년치를 보시고 그 평균에서 구신한은 지속적으로 리콜 같은 걸 열심히 하면 이제 발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 10에서 20% 정도를 내 목표 지수로 높게 삼습니다. 하루에 보는 진료 건수도 역시 여기 있는 1년치 수치를 더하면 되겠죠. 지금 평균이 보시면은 77.77명이에요. 일평균이. 지금 이거를 보통 근무일수가 한 토요일까지 합쳐서 한 22일이나 보통 평균이 뭐 23일 정도 되거든요. 토요일까지 합쳐서. 그래서 요거를 저희 KPI VBA에다가 실제 근무일수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뭐 한 22일 정도로 해도 되죠. 자, 이렇게 해 두시고 지금 상담 현황은 이제 어디서 보시고 집계를 하시냐면요. 기본적으로 통계에서 상담 통계를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기준점을 먼저 구해야 되거든요. 연간으로 먼저 이제 보실게요. 그럼 이게 뭐냐? 지금 상담을 해야 되는 건수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총 건수를 여기 기입하시고 이제 신한수, 그러니까 진단된 거, 진짜 구안들도 진단된 거, 구신한 진단된 것이 있고, 이건 진단 수행률은 진단 예상 환자 중에서 진단이 된 수행률. 그 다음에 지금 진단 금액 대비 상담 금액, 결정 금액이 있어요. 자, 요거에 대한 이제 평균 값에 우리가 목표 지수를 몇 프로로 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단 금액 대비 결정 금액에 대한 이제 우리의 목표 지수, 그 다음에 상담 금액에 대한, 그러니까 실질적인 일반 병원이나 덴트앱의 수치는 다 상담 금액 대비 결정 금액으로 상담 금액 동의율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덴트앱에 있는 동의율은 이 상담 금액 동의율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이제 평균 저는 한 90%대로 보통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를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덴비를 어느 지표를 보시고 평균치를 내서, 그러니까 지금 덴비는 일평균에 대한 이제 지표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평균 80%가 나와요. 그럼 80%에서 뭐 85%, 뭐 90%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정 금액 같은 경우도 지금 평균이 1,200만 원이에요. 그럼 이거에 보통 23을 곱한 게 지금 평균 수치고 여기에 10%에서 20% 정도를 목표 지수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표는 어쨌든 이제 이루려는 거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정 금액은 어떻게 산출한다고요? 해볼게요. 여기 있는 통계에 상담 통계 들어가셔서 결정 금액 아니면 상담 금액 곱하기 23을 해보겠습니다. 곱하기 23. 그럼 3억 5,300이거든요. 근데 곱하기 여기서 0.1을 하면은 3,500만 원이 더 더해져야 돼요. 되게 높네요. 그럼 3억 8천만 원이 뭐 목표에 관련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요거 결정금액 목표 수치 잡으시는 거 이해 가실 거라 생각해요. 자, 그리고 일 진단 건수, 이거는 일은 아니고요, 월입니다. 월 총 진단 건수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 덴비에서 지금 20건 정도의 상담을 해야 되는 접수 건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20 곱하기 20으로 한다 그러면 400에서 440명 정도, 10%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그래서 420명이나 이런 식으로 5%죠. 그러면은 목표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담 금액은 4억 정도로 하고 결정 금액에 대한 수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럼 결정 금액은 지금 1억 2천이거든요. 그럼 보통 치과가 2일이나 3일 정도로 곱하기 22일. 2억 7,300인데 여기서 여기 한 3억 3천? 20% 정도 높은 걸로, 결정 금액이 높아야지 일단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말해주고 결국 최종적으로 하기로 한 금액 자체가 뭐 할인율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죠. 전체 동의율 아까 80% 정도였는데 일단 85%로 할게요. 이건 상당 금액 대비 결정 금액 비율입니다. 이게 요거예요. 상당 금액 동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이거는 저희가 상담 통계라는 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덴비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상담 통계가 있거든요. 검색 버튼이 생겼네요.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1일 것만 한번 봐볼게요. 요 환자 찾은 거거든요. 그럼 요 환자에 대해서 이제 이게 지금 수치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담하신 거에 대한 아이템을 좀 일일이 요거는 제가 좀 보완을 해드릴게요. 요게 지금 어디에 나오냐면 저희 통계에, 상담 통계에 진단 항목별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좀 약간 보기가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12월 1일부터 12월 1일을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러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임플란트가 발치 임플란트가 한 건인데 결정이 한 건. 그쵸? 요거 임플란트에 해당되는 게 없죠. 지금 여기는 그냥 임플란트로만 입력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팀장님들한테 그냥 아이템명을 아예 오스템 임플란트, 디오 임플란트, 뭐 타플란 임플란트 이런 식으로 조금 요거는 구분해서 우리가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어떤 임플란트를 많이 동의했는지 이런 것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아니면은 상담 통계는 그냥 임플란트 몇 개 상담했다라고만 해도 되고 이제 진료 항목에서 타플란 임플란트 심었는지 오스템 심었는지를 분류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아이템은 임플란트로 가고 진료 항목을 세부적으로 나눠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러면 덴트웹에 있는 버튼도 오스템 임플란트 버튼, 디오 임플란트 버튼, 그다음 타플란 임플란트 버튼으로 아마 만들어 주셔야지만 이게 연동이 되어서 끌고 들어올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일단 이렇게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오히려 진료를 이렇게 구분하시는 거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몇 개 심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게 통계가 없다면은 일단은 뭐 이건 목표긴 하지만 뭐 대략적으로 일단은 기입을 한번, 이거는 산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임플란트 장부를 한번 보실 수밖에 없죠. 만약에 그동안 집계한 장부가 없다면요. 아니면은 그동안 임플란트 뭐 사용량이라든지 재고율들을 통해서 이 부분을 목표를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요 항목별 상담 현황에서는 뭐 임플란트, 크라운 좀 세부적으로 좀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땐 이 환경 설정에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 항목은 이렇게 아무래도 이게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아이템을 러프하게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크라운, 인네이, 그러니까 인네이도 종류별이 아니고 그냥 러프하게 일단 집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정, 또 뭐가 있을까요? 보험 진료 같은 건 저는 별로 집계를 하지 않거든요. 뭐 잇몸 치료 정도도 해놓으면 좋을까요? 일단 6가지 정도만 집계가 가능한데 이거는 추가적으로 늘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후기 및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진행률이, 가동률이 나오거든요. 일단 제가 완료가 되면 다시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일단은 이 엑셀에서 목표 설정 및 통계에 대한 부분이 제가 일반적으로 지금 한 100군데 넘게 컨설팅을 하면서 경영진들이 꼭 관리를 해야 되는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덴트웹의 수치로는 절대 빨리빨리 집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뒤면은 이 모든 목표 설정과 이런 KPI에 관련된 어떤 대시보드가 덴트웹에서 3.0 안에서도 자동으로 구현이 돼요. 굉장히 많이 이제 편리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날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내부적인 우리 원장님의 목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런 목표 등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주는 것이 일단은 실장님, 병원 원내 경영자의 업무 수행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목표 수행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목표를 각각 부여해주고 그것이 결과를 그런 인정하고 평가해주고 그런 결과가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주기적인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 OKR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곧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설정이 완료가 됐고요. 그럼 이렇게 하루마다 입력하는 툴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빠르게 한번 댐비를 보면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댐비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 번에 입력을 해야 될 것이 일단은 신안이랑 구안, 구신안입니다. 그럼 접수 통계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접수 통계 들어가셔가지고 12월 1일 날 신안 수는 지금 34분이거든요. 이거 입력하는데 얼마 정도 걸리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구신안 자체가 8명입니다. 네, 원장님별 하나 추가를 해드릴게요. 일단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신안 내용 경로입니다. 신안 내용 경로는 여기에 환자 관리로 들어가시고요. 12월 1일 통계에서요. 접수 통계 들어가 볼게요. 내용 경로별 접수가 있으십니다. 일단 요거를 기간별로 하고 12월 일별로 봐야겠네요. 그럼 여기 기간별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검색해 볼게요. 그럼 지인 소개가 3명이고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이 1건. 네, 이렇게 보이네요. 지금 그쵸? 이건 조금 총 썸 같은 것도 보여지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그날 환자 접수한 환자분들에 대한 내용 경로고요. 이렇게 집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상담 현황, 두 번째가 상담 현황이 나오거든요. 상담 현황 같은 경우는 진단 금액, 상담 금액, 결정 금액을 기입해야 되고요. 상담 통계 가실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단은 진단 금액은 715만 원이네요. 그리고 상담 금액 같은 경우는 결정 금액이 260만 원 다 입력했습니다. 원장님들 별로는 안 할게요. 그리고 진단별 상담 현황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진단에 대한 접수 기록이거든요. 진단 접수 기록. 자, 그래서 진단 신안이 4명, 진단 구안이 5명, 진단 구신안이 8명입니다. 총 인원이 썸이 되면 좋기 때문에 17명으로 입력했습니다. 자, 상담일 이후의 통계인데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건 과거 데이터를 하는 거니까 지금 당장은 이용 안 하셔도 됩니다. 상담일 이후의 통계가 상담 결과별 통계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냐, 위에 상담 결과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간별을 봐서 12월 1일부터 지금 3분 지났습니다. 상담 입력에 가볼게요. 자, 여기서 12월 1일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검색 펼치, 이제 통계가 좀 바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지금 전체 동의가 13건이었고요. 보류 환자가 3건입니다. 요거는 저희 상담 결과가 지금 통계단에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수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했고요. 자, 요거는 임플란트 크라운 요게 좀 결정돼야 되는데 요 부분이 어디서 보는 거냐면 지금 통계에서 상담 통계에서 항목별을 들어가시면 되시고요. 자, 여기서 기간별 해서 12월 1일부터 12월 1일 날을 점검하겠습니다. 매일 보시고 퇴근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좀 눈에 안 띌 텐데 임플란트가 보면 요거예요. 임플란트. 제가 요거 기억 니은 디글릿으로 좀 해달라고 했고 좀 더 잘 볼 수 있게끔 될 거예요. 지금 임플란트가 한 건인데 한 건이에요. 일단은 임플란트 상담수가 한 건, 동의수 한 건입니다. 여기서 이 임플란트에 관련된 진단금액, 상담금액, 결정금액도 숙제가 생길 거예요. 요거 보시고 바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항목들도 3-2, 3-3 이렇게 항목별로 인레이도 있죠. 인레이 들어가서 상담수, 동의수 이렇게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자, 원장님들별 매출 같은 경우는 수납통계 들어가시면 되시고요. 담당 의사별 매출 통계가 있어요. 역시 일 단위로 기입하시는 거니까 12월 1일 12월 1일 누르시고 한 명씩 4995-960 그 다음에 3406-380 그리고 1589-580 네, 입력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환자 유형별 매출 현황도 있어요. 자, 이게 환자 유형별 매출 현황이에요. 신안 예상 매출은 이거는 신안 인원보다는 신안 매출이죠. 아, 네네. 잘못했네요. 신안 인원은 이날 4명이었고요. 카드가
487-500 현금이 없어요. 공장 없어요. 아, 공단 부담 금액을 하나 추가해야겠네요. 공단 부담 자, 여기에다가 4-2에다가 공단 부담금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구신한 인원 같은 경우는 8명. 여기다가 지금 카드가 3, 4 현재 지금 요 공단 부담금을 다 4-2부터 4-4까지 추가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따로 현재 요거는 저희가 그래서 진로 통계를 보시면 되는데 우리 덴투앱에 있는 버튼이랑 연동되거든요. 덴투앱 버튼 자체를 근데 러프하게 써요. 이렇게 임플란트 1차 수술로 써요. 그러다 보니까 요 버튼을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가 따로 장부를 보시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네. 그리고 지금 담당 직원별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전 지금 아직 많이 중요한 것 같진 않아서 6번은 전 패스를 하겠고요. 전화 수신량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보시면 돼요. 일별로 12월 1일 날로 조회를 하셔가지고 지금 보시면 오늘 78건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신규 번호는 12개가 있습니다. 부재중 전화 같은 경우는 말이 안 되네요. 50건이 부재중이었어요. 진짜 이거 너무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4명이 접수를 했어요. 그리고 가망 고객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있거든요. 없네요. 0명입니다. 다 입력했고요. 예약 이행률 같은 경우는 어디서 보냐면 그래서 예약 리스트에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12월 1일 날로 가겠습니다. 일단 지금 67가 총 환자 수에서 6명이 지금 미행이에요. 한 10% 정도. 이때는 90% 정도라고 기입해 주시면 돼요. 취소 같은 경우는 2명 있네요. 사보 환자 건수는 밑에 있습니다. 13명 왔네요. 되게 중요하다 이거는 진짜. 정기검진 환자 수는 예약에서 여기입니다. 24건. 자, 다음 예약이 없는 환자를 어디서 보면 될까요? 네. 7명입니다. 이걸로 하시면 돼요. 네, 7명. 다음 이야기 없는 사람은 7명. 자, 기입했고요. 지금 9번이 리메이크 건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따로 별도로 수동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 매출 목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네, 요거는 매일 일일 이제 목표 금액을 기록하시고, 여기다가 목표 금액 기입하시고, 실제 우리의 매출들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까지 매출 같은 경우 수납해서 보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였더니, 일단 지금 일별 통계가 보여요. 그러면 지금, 일단 진료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월로 총 이제 나눴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가, 지금 우리가 200명의 신안이 그러면 일에 이제 9명씩 와야 되는데 지금 4명밖에 안 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니까 9신안 달성했죠. 지금 일 진료 건 90건이네 목표가.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상당 금액 같은 경우는 이제 180대 뭐 1,800만 원 예를 들면 요 금액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전체 동의율 수치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전체 동의율 자체가 100%가 만점이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제 수치를 좀 보니까 안 맞네요. 전체 동의율. 저도 덴탈빗으로 다 이런 모든 것을 이제 하려고 하다가 제가 주말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제작을 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 덴비가 조금 더 리뉴얼 할 거고 지금 13분 정도 지났어요. 이거 입력하는데 빠르게 입력하면 10분 정도면 돼요. 10에서 한 20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식립 통계는 각각 장부 보시고 입력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일단 목표를 먼저 정확하게 설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뭔가 수정을 하시려면 시트 보호 해제라는 것을 하셔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사용할 때 시트 보호를 꼭 해주시는 부분을 검토 드리고요. 만약에 매크로가 작동이 안 될 때는 여기서 이제 하는 방법을 안내드릴게요. 일단 처음에 열어서 매크로 설정하는 것부터 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일단 시트 보호 해제는 검토해서 시트 보호 수정하실 게 있다면 근데 웬만하면 수정을 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 파일에서 파일 속성을 찾아야 되거든요. 파일 속성. 옵션 보이시죠? 옵션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지금 보안센터 들어가시고요. 보안센터 설정. 네. 여기서 매크로 설정해서 요거를 설정해 이거 찾느냐고 지금 제가 아까 적어놓은 게 있었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꼭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설명드렸고 일단 매크로 설정 푸는 거 검토해서 시트 보호 해제하는 거. 자, 그리고 첫 번째로 환경 설정 해주시고 근데 목표 설정은 제가 6개월치라든지 1년치 평균 한 10%, 5% 정도. 처음에는 5% 정도만 약간 상향하세요. 진짜 5%. 5%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건 월별로 보시는 거고 이제 매일매일 입력하면 달성률 자체에 대한 대시보드가
나오게 됩니다. 일단 먼저 이걸 사용을 해보시고 나서 이걸 먼저 설정하시는 게 경영진의 첫 번째 부분이고, 이제 이것을 갖고 OKR 자체에 대한 평가 서식을 만드는 것이 두 번째 컨설팅의 방법입니다. 일단 KPI를 세우셨으면 그 다음에 이 KPI를 이루기 위한 도구가 뭐가 있을지를 나열해 보세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환자 수를 많이 봐야 된다. 그럼 이건 마케팅을 해야 되겠죠. 자, 구시단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필요한 것들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원래 아는 업무가 아닌 이런 목표를 상당 금액을 높이려면 뭐를 해야 되는지를 다 기록하십시오. 이걸 기록하셔서 만들어진 게 덴탈 비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들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업무를 나눠주고 그 직원들의 업무를 체크하고 피드백을 주게 되는 것이 우리가 병원 안에서 바로 경영실장이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병원 원내에서 마케터가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일단 덴탈 비서와 제가 갖고 있는 KPI 대시보드를 통해서 우리 병원의 어떤 성과 지표에 대해서 만드는 것을 배웠어요. 성과 지표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성과 지표를 어떻게 목표치를 만드는지, 평균에 대해서 5% 10%라고 얘기 드렸죠. 그리고 이런 성과 지표에 대해서 매일 입력을 하고 어떻게 달성률을 확인하는지. 자, 그러면 이 KPI에 대한 항목을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행위를 나열시킬 것, 그리고 이 나열된 것을 갖고 데스크팀, 진료팀, 실장님 업무를 나눌 것, 그리고 각각의 이 실질적인 이 도구들을 신한수를 늘리기 위한 행위들, 뭐를 한다 이런 것들을 일별로 수행 업무에 대해서 만들 것, 이렇게 꾸준히 해봤는데 정말 그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 같이 체크해보고 확인할 것. 자, 컨설팅은 일단 문제점에 대한 제기, 병원 원내에 대한 분석입니다. 자, 이런 목표, 그 전에 그 병원이 갖고 있는 목표 등을 우리가 찾고 이것을 다른 걸로 바꿔주고 대안을 줍니다. 신한수를 늘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OKR, 목표를 결과로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막연한 성과 지표로 생산자들은 이거를 당연히 막 수행하면서 이 목표를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게 할 수 있지만 그 각각의 직무자들한테 목표를 주고 결과에 대해서 확인시켜 줄 때 이게 어떻게 더 바뀌는지, 그러니까 저희 회사도 마케팅이랑 디자인 IT 회사라서 이 OKR에 관련된 MBO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좀 구체적인 강의일지 모르겠지만 이 강의를 녹음해서 들려드릴 건데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내년에 이제 또 2024년도가 되니까 며칠 안 남았거든요. 과연 원장님들의, 우리 실장님들의 성과 지표는 무엇인지, 원장님의 니즈는 무엇인지 한번 여기 구체화 할 수 있는 것도 많죠. 구체화해 보시는 강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덴탈 비서의 데이터 마이너 김민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